wonder where I've been. I search to find. 안녕하세요. 성연어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저의 1년 된 더 뉴 아반떼 CN7 1.6 인스퍼레이션 공주에서 거의 1호로 출고받았던 이 풀옵션 아반떼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를 처음 출고받고 타고 다닐 땐 사람들이 아반떼 신형이다라고 말하면서 쳐다보고 그랬는데 이 차가 렌트카로 주온나 풀리는 바람에 가오가 상하는 부분입니다. 출고 브이로그 때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했던 썬팅은 제 돈 주고 한 게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반사 썬팅의 농도는 가장 진한 단계 바로 밑 단계를 선택했습니다. 썬팅을 반사 썬팅으로 하니까 다른 아반떼보다 차가 더 고급져 보이고 밤에는 앞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도 저는 여러분들께 반사 썬팅을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진짜로 차가 더 멋있어 보이는 효과가 있고 도로에서 죽 같은 짓을 해도 썬팅이 진해서 운전자가 안 보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빡쳐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간 면허 딴 사회초년생 혹은 대학생분들은 운전을 주온나 개 못하기 때문에 반사 썬팅을 하고 도로를 달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익명성이 보장되어 운전할 때 나도 모르게 뻔뻔해져서 끼어들기가 수월해집니다. 또한 이 차는 3,800km 타고 보험 이력이 생겼고 작년 여름에 대전에서 어떤 쉿새끼가 뒷방을 꽂은 채 주차를 해놓고서는 제가 상관없다고 그냥 가라니까 보험 부르라길래 빡쳐서 돈 좀 뜯어내려다가 우리 쪽 보험사가 상대방을 주온나 혼내길래 불쌍해서 그냥 봐줬습니다. 그 시벌년 놈들이 분명 제 차 박은 걸 확인하고 떠난 게 블랙박스에 다 찍혔는데도 모른 척 하는 걸 보고 와사 털고 패고 싶었지만 그냥 용서해 줬습니다. 1년 동안 27,000km를 주행했지만 얼마 전에 친구들이랑 강릉을 다녀와서 지금은 28,000km를 넘겼습니다. 방금 시동을 켰는데도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반떼에 들어가는 1.6 스마트 스트림 엔진은 매우 정숙한데 아버지가 이 차를 타보시더니 예전에 타던 8기통 에쿠스보다 조용하다면서 극찬을 했습니다. 차는 6기통 엔진처럼 정숙하지만 4기통으로 6기통의 출력은 낼 수 없어 출력이 조금 답답한 점은 아쉽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콘솔 박스에서 들리는 삐걱 소리는 출고 때부터 나던 소리고 통풍 열선 버튼도 불량으로 출고되었습니다. 1년이 지나니 운전석 시트에서 삐걱삐걱 소리가 나고 왼쪽 뒷 좌석 창문을 열고 주행을 하면 창문이 흔들려 달그락달그락 소리가 납니다. 뭐 그래도 현대 직원분들이 넷플릭스와 유튜브를 보며 작업을 한다고 하니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차가 이쁘니 불만은 없습니다. 현대의 플래그십 프리미엄 준중형 세단 아반떼를 타는데 이런 거에 불만을 품는다는 건 품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애초에 저는 2,900만 원에 이런 옵션들과 승차감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준 현대에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는 원래 국산차에 관심이 없던 사람이지만 이 아반떼를 타고 국산차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고 BMW를 가장 좋아하지만 그 다음으로 현대와 아우디를 좋아합니다. (1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 차로 강원도 인제도 다녀오고 김포도 다녀오고 신안도 다녀오고 타이어도 펑크나고 친구 병문안, 결혼식, 회사 업무, 대학교, 바닷가, 친구 병원, 절, 산 등등 안 가본 곳이 없습니다. 이 새가 유리창에 배까리를 쳐맞고 정신을 못 차리고 차에서 휴식을 취하길래 저희 집 우체통 앞까지 데려다 줬고 이건 이번 겨울의 못을 밟고 타이어에 구멍이 뚫려 바람이 빠지는 소리입니다. 어쩔 수 없이 아침에 공주 플루엔즈로 가서 타이어 펑크를 메꿨습니다. 또 이 차는 74년식 다치 챌린저인데 대전에서 봤습니다.
아무튼 저랑 1년을 함께한 고마운 아반떼에게 연료 첨가제는 돈 없으니까 안 해주고 특별한 튜닝을 해주려고 합니다. 저는 이 아반떼의 일자형 DRL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절연 테이프로 크롬 죽이기를 해보겠습니다. 차가 매우 더러우니 물티슈로 먼저 닦아주겠습니다. 크롬을 죽이니 납작대에서 고래상어로 변했고 아버지가 그런 건 카니발 같은 양카나 하는 거라면서 말렸지만 막상 완성된 모습을 보여주니 마음에 든다고 했습니다. 이런 고출력 튜닝을 하니 차가 공기저항을 덜 받고 코너링이 훌륭해졌습니다. 이런 고급 튜닝을 하니 배기에서 물도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크롬을 죽이고 싶은데 돈이 없다면 절연 테이프로 크롬을 죽이는 걸 정말로 추천드립니다. 저는 이제 주행 리뷰를 하기 위해 불륜의 성지 마곡사로 가고 있습니다. 마곡사는 저희 동네에서 차 타고 15분 정도 걸립니다. 바보처럼 기도했었다. 흘리는 날 잡던 두 손 이제 아니 시골 사람이 왜 이리 많은지 맨날 새벽에만 오다 보니 이 사실을 간과하였습니다. 아무튼 저는 구석탱이로 들어가서 리뷰를 해야겠습니다. 이것이 불륜의 성지 마곡사의 주차장입니다. 지금 시동을 걸어놨는데도 하이브리드 차처럼 조용합니다. 단점은 차가 너무 조용해서 골목길에서 운전을 할 때 사람들이 차 오는 소리를 못 듣고 길을 비켜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마곡사의 태화식당이라고 있는데 맛집이니 꼭 한번 들려서 드셔보십시오. 뒷좌석으로 넘어가 봅시다. 뒷좌석에는 사이드 에어백이 추가가 되었고 딱히 뒷자리를 탈 일이 없어 저의 짐 칸이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저는 182에 85kg인데도 뒷좌석은 충분히 넓습니다. 어차피 아반떼는 혼자 타는 차인데 누군가 뒷좌석이 좁다고 하면 그냥 주옥가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1년이 지나니 창문에서 자꾸 달그락 소리가 들려 운전할 때 거슬립니다. 참고로 뒷좌석은 이중 접합 유리가 아니라 풍겨름이 심하게 들리지만 그건 뒷좌석에 탄 사람이 불편한 거지 앞자리는 이중 접합 유리라서 풍겨름이 심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이중 접합 유리와 일반 유리창은 차이가 있습니다. 머리가 닿은 건 어쩔 수 없지만 여자들이나 아기들은 뒷자리가 충분히 넓어 편히 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3인칭 시점으로 제가 운전하는 모습과 주행 리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일종 보통이라 면허 딸 때도 한 손으로 운전을 해서 양손 운전을 하면 핸들 조향감을 몰라서 운전 실력이 저하됩니다. 그리고 양손으로 핸들을 돌리는 법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면허학원에서 그냥 한 손으로 하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이 더 뉴 아반떼의 승차감은 딱딱한 편입니다. 이전 아반떼들의 승차감이 딱딱한 세팅이 아닌 반약한 하체가 받쳐주지 못해 탕탕 튀는 느낌이었다면 이번 아반떼는 정말이지 하체를 조금 보완한 느낌이 들고 하부를 흡입제로 덮어놓은 것을 보고 감동을 먹었습니다. 딱딱한 승차감과 부실한 하체 때문에 차가 통통 튀는 느낌은 전혀 다릅니다. 그리고 아반떼는 124마력인데도 불구하고 컴포트, 스포츠, 에코 모드가 있는데 셋 다 속력이 좋은데 답답해서 저 세 가지를 합쳐버린 스마트 모드로 주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컴포트인 일반 모드로 오르막길을 오르면 차가 힘들어하는데 스마트 모드는 RPM을 확 올려버려서 답답함 없는 주행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연비는 일반 모드보다 조금 떨어집니다. 코너링을 할 때 차가 쏠리는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차가 코너를 잡아주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느껴져 이 아반떼가 더 귀엽게 느껴집니다. BMW는 형 나만 믿고 더 밟아 이런 느낌이라면 아반떼는 형 나 힘들어하는 느낌이라 차에 더 애정이 가는 부분입니다. 코너의 쏠림이 심한 편은 아니고 그냥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 없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차의 엔진오일 교환 주기는 8,000km마다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8,000km를 넘기면 뭔가 찝찝한 느낌이 들고 아줌마들이 타는 벤츠 E클래스 디젤처럼 차 상태가 십창인 차들을 보며 내 차는 이렇게 키우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Thing I'm old, you gotta know. I'm here to fuck with niggas' souls. My heart is cold. It's probably cause I'm from the snow. With all my woes, I know they wanna see me go. I'm on a roll. 이게 하부의 방음제인데 알고 보니 22년형부터 추가가 되었다고 하네요. 아무튼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작년 여름에 친구들을 태우고 할아버지 소나무 농장을 오르다 차가 낮아서 하부가 십창이 났는데 저 방음제가 찢어져 축 처져 내려왔길래 저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가위로 잘라냈습니다. 그리고 이 아반떼부터 서스펜션이 개선된 느낌이 크게 와닿는데 가끔 방지턱이나 요철을 넘을 때 너무 부드러워서 오 시발 이게 아반떼라고 말하면서 놀라기도 하고 하부 흡입제 마감으로 소음과 진동이 덜 들어오지만 뒷좌석이 이중 접합 유리가 아니어서 뒤에서 나는 소음이 앞으로 넘어오는 것 빼면 승차감은 좋은 편입니다. 진짜로 옛날 아반떼처럼 텅텅거리는 느낌도 없어졌고 하체가 아직까진 약하지만 그래도 현대가 개선을 해준 모양입니다. 르노 삼성은 깜빡이가 옵션인가 보네요. 아반떼를 1년 동안 타면서 복합연비는 15.8이 나오고 시내에서 14 고속주행은 기본 17에서 20을 찍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운전을 하면서 브레이크를 한 번도 밟지 않았더니 연비가 40이 찍히는 놀라운 일도 있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연비를 뽑아낼 수 있는지 사랑의 아반떼요. 다음은 제로백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4기통 1598cc 아기곰 엔진이니 차가 잘 안 나가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이 차를 타면서 162km까지 밟아봤는데 110km까지는 고속 안전성이 있지만 120km 이후부턴 국산차 특유의 상하체가 분리되는 느낌과 차가 날아다니는 불안정한 느낌이 들어 무서워서 더는 못 밟습니다. 서라운드 뷰 덕분에 주차가 매우 수월해졌습니다. 이제 서라운드 뷰가 없는 차는 타지 못할 정도로 사이드미러 감각이 둔해졌습니다. 이 서라운드 뷰 덕분에 좁은 주차장, 좁은 골목길 다니는 게 실증이 나지 않고 오히려 좁은 주차장에 일부러 주차를 하러 갑니다.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될 옵션입니다. 이 편리한 옵션을 보고도 주차할 때 남의 차를 때려박거나 벽을 혼자 쳐 긁거나 운전을 죽같이 못한다면 그냥 버스 타고 다니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전을 가기 전에 차가 너무 더러워서 3,000원짜리 자동 세차를 돌리러 왔습니다. 예전에는 손세차를 했지만 이젠 귀찮아서 매번 이렇게 자동 세차를 돌립니다. 근데 이 주유소에서 기름은 한 달에 한 번 넣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는 단골 주유소보다 기름값이 비싸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담배 냄새도 잘 빠지고 공기청정 모드도 있어서 마음껏 담배를 빨았는데 1년이 지나니 차에 담배 찌든 내가 나는군요. 그래도 신호대기 할 때 담배를 안 피면 가슴이 답답하고 도로에서 운전을 주옥같이 하는 카니발을 보면 차에서 담배를 안 필 수가 없습니다. 씨발. 이거 소렌토였으면 가능했는데. 그냥 닦아줄게. 아이고야 여기 어디냐. 뭘 닦어? 하여튼 충분히 내릴 수 있었어. 이제 대전에 왔으니 가오를 이빠이 잡고 수업을 들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나 이러지 학교에서는 복학생 찐 따라서 아무도 저를 모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예전에는 왜 내가 대학을 다녀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고 자퇴하고 싶었는데 지금은 하루하루 공부하는 게 너무 행복하고 재밌습니다. 여러분들도 공부가 하기 싫으시면 주옥같은
하청 생산직에서 9개월 주옥뱅이 치다 나오면 공부가 재밌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수업을 듣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합니다. 학교 풍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눈가에 눈물이 맺히려고 하군요. 그리고 제가 영상 찍는 걸 사람들이 볼까봐 일부러 수업 가기 전에 차를 사람이 잘 지나다니지 않는 곳에 주차를 해놨습니다. 차가 없던 20살 땐 저 거리를 걸어 다니면서 벚꽃도 보고 그랬는데 지금은 걸어 다니기가 귀찮아서 맨날 차를 타고 다니느라 벚꽃 구경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새로 이사한 집입니다. 벌써 대전에서 이사만 4번 하는군요. 근데 이 집은 월세가 주온나 비싸고 바로 앞에 대전 복합터미널이 보이는 명당 자리입니다. 아 씨발. 아이씨. 내 차야? 태식아? 형 갔다 온다 태식아.